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허위, 파산, 개인 파산, 허위 부실 신청 사례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사안의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면 47년생 남자 채무자로 14년간 법인 택시 운전수로 근무하며 현재 재산이라고는 배우자 명의 임차 보증은 100만 원과 중고 차량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현재 법인 택시가 한 200에서 230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뭐 더 했겠죠. 더 저임금이었죠. 아무튼 1990년대 매부 빚보증으로 소유한 집 두 채가 경매 처분되었고 당시 잔존빚이 누적되어 채권자는 10명에 6억 8천만 원, 원금이 1억 6천이었고요. 이자만 5억 2천입니다. 관제인 초안 작성 시, 그러니까 이제 관제인이 초안을 작성하죠. 뭐 요약을 하고 빚을 기재하고 주거를 기재하고 재산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뭐 계좌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서 초안을 입력을 해놓습니다. 면담하기 전에. 그때는 뭐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즉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47년생이면 67세죠. 67세. 자, 근데 이제 뭐가 있을까요? 채무자의 채무증대 경위는 부실 허위 신청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증대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학을 졸업한 당시로서는 엘리트로 사회생활이 순탄했으나 한순간에 빚보증으로 나락으로 떠진 보증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뭐 예전엔 보증제도의 피해가 많았죠. 그쵸? 47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대학 교육 받고 이제 순탄했습니다. 교사도 하고 학원 강의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0년에 1980년에 과외 전두환 때죠. 5.18 진압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했을 때 80년 8월 달인가 83 조치인가 그랬습니다. 과외. 이거는 뭐 저희 세대에서는 저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데 기억나죠. 과외 전면 금지였습니다. 70년대도 과외였던 그 엄청났어요. 사실은 교육열이라는 게 그 강원도 그 시골에서도 막 과외하려고 그쵸 많이 노력을 했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쭉 하다가 매부의 부중으로 뭐 근근히 하다가 순식간에 은행 집이 두 채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학원 강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계속 변제를 했습니다. 60만 원 정도를 납입하는 택시 운전하면서 고정 지출에 줄였고 신용 회복에 대한 선처 이런 내용을 뭐 구구절절히 썼습니다. 결국 이제 재산 목록상에 보험 해약 환급금을 기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66세의 채무에 찌든 노인이 2년 전에 채권자 2명 땡땡 유동화 전문회사와 서울부증이 현대해상 보험 해약한 걸 압류하여 직권 해지당한 것을 기억할 리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사전에 면밀하게 체크하여 기재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700만 원에 불과하므로 비록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생활에 비추어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 환가 포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일본의 신파산법은 일본은 이제 2005년도에 파산법이 개정됐습니다. 면제재산 결정을 우리나라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하죠. 판사가 직권으로 면제재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 신파산법은 판사가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그렇죠. 법원의 직권으로라는 이 요술방망이가 있죠. 이 파산에서는 사실 이 후견성, 법원의 직권이 사실 필요할 때가 있죠. 당사자가 뭐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게 많죠. 면제재산이 뭔지 그렇죠. 대리인도 뭐 까딱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부과하여 채무자 및 파산행하는 법률을 개정할 경우에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재단 포기 결정을 할 여지도 있어 채무자의 구제에 적절한 길이 열리므로 면제재산 결정 여부를 법원에 위임하는 취지로 개정을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일종의 입법 의견을 낸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이것도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옛날에는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그쵸? 벌써 50대 중반이니까 이때만 해도 그냥 빠릿빠릿했죠. 40대 중반이었으니까. 아무튼
보험을 기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채무자가 보험계약 조회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이제 제출토록 요구했죠. 현대해상보험이 압류된 보험해약환급을 한가하여 배당할 예정입니다. 채무자 및 그분을 도와주는 대리인은 이거 관제인이 넘어가서 모르고 넘어가면 어차피 그 현대해상 채무는 면책되니까 나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을 압류 취소 신청을 해서 압류 및 집행 취소 신청을 해서 자기네가 찾아 쓰든지 할 요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금처럼. 근데 이제 지금 현행법이 예금은 1,100만 원까지는 뭐 생계비로 봐서 쉽게 한가를 포기하는데 보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험은 현금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금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은 장래의 어떤 위험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해약을 안 하죠. 예금처럼 쉽게 찾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관제인이 채권 압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가를 했을 거예요. 47년생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이것도 이제 흔히 말하면 그 예외가 적용되죠. 파산 선고 전에 집행을 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채권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제인이 환가로 나서야 된다. 그 금액이 비록 뭐 소액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옛날부터 다수 견해였습니다. 본 내용 볼게요. 여기 보십시오. 보험해약환급 집행해제 현황을 보겠습니다. 채권자 서울보증 주식회사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채무자 땡땡땡 이 사람이죠. 채무자로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채무자의 현대해상보험해약환급금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2014년 3월 7일 발령을 했습니다. 이게 타채죠, 타채. 그래서 파산 신청 전에 채무자한테 반드시 신청 대리인들은 법원에 올라가서 소송 조회를 하도록 본인이 당한 것만 해도 되죠. 소송 조회를 하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조회도 별개로 해보고요. 그걸 짬뽕해서 이제 채권자 목록에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해보면 이제 뭐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서 1년에 한 몇 건씩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락 소송, 면책을 받고도 누락 때문에 고생하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소송조회를 안 해서 그런 게 많습니다. 유의해약환급금은 이 사건 파산 선고 전까지 채권자가 실제로 추심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재단에 편입되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입니다. 법적으로. 이에 관제인은 2014년 11월 26일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여 환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제한, 이때 보험은 아직도 150이죠. 150을 공제할 경우 500만 원 파산재단 편입 예상됩니다. 예금은 올랐는데 보험은 안 오르더라고요. 이거 국회에서 이제 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안 오르고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은 이 압류된 보험해약환급금 외에는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 소액의 보증금과 2001년식, 2001년식이면 이때 15년이죠. 차량 2014년이니까 카니발 차량만이 존재하고 자녀 명의 2003년식 SM3 차량이 있으나 모두 구형 차량으로 이것도 거의 한 11년식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가를 못했습니다. 한가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관제인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파산 선고에는 압류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비록 무효라고 하더라도 집행 외관을 제거해야 됩니다. 집행 취소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인들도 면책 후 그쵸? 파산 신청 당시에 소액의 예금 내지 보험금이 압류된 채로 남아 있었으나 관제인 내지 법원이 한가 포기 결정을 하면 잔존된 금원이 있다면 면책 후 면책 결정문을 첨부하여 자세한 건 제가 유튜브에다가 많이 했죠. 면책 3종 세트, 면책 결정문, 면책 결정 정본, 확정 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본 이게 3종 세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압류라든가 압류된 채권자가 있는지 면책은 확정됐는지 그걸 판사가 보고 아 이거 끝났구나 집행 취소 결정을 내려서 제3채무자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제3채무자의 어떤 실무상 그 등기부를 띄어야 되느냐 면책 3종 세트를 채권자별로 제3채무자별로 첨부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다시 유튜브에다 올렸죠. 유도리 있게 해라. 어제 올렸네요. 유도리 있게 해야 된다.
바로 물어보고 하시는 얘기예요. 법원에. 그러지 않으면 상당히 고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형적인 서식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이건 파산 선고에 따른 거고요. 면책 확정에 따른 것도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여기선 파산관제인 선임을 쓰면 되고, 면책 받으신 분들은 면책 신청해서 파산 면책 신청해서 언제 파산 면책 확정 결정을 받았다라고 쓰면 되겠죠. 사실관계를.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압류 추심명령 집행에 대한 선고 효과 이런 건 쓰지 마시고 그냥 면책됐으므로 취소해야 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평가. 만약 채무자가 이를 파산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고 면제재산 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궁금증이 유발된 사건이고,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 실책이 있다라고 보는 사건입니다. 500만 원 때문에 면제재산, 그렇죠? 뭐 판사님들은 면제재산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을 했으면, 아 이거 압류돼 있는데 이분이 워낙 나이가 많고 어렵다, 그렇죠? 물론 이제 관제인이 또 한값 포기할 수도 있는데 압류 추심까지 한 거를 또 한값 포기하기에는 또 금원이 작아서 관제인이 일하기 싫다, 귀찮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참 대리인 변호사 입장에서는, 관제인 입장에서는 좀 탐탁치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밀고 나갈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거, 이것도 이제 뭐 부실 신청이죠. 부실. 허위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실 신청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판사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판사는 신청서하고 객관적인 자료하고 딱 일치시키는 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일치했을 때는 그 이유를 쓰면 돼요. 특히 뭐 법인 파산도 마찬가지죠. 잔존 재산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도 없다. 이거 왜 그러냐? 아, 이거 분식 회계입니다. 그 당시에 재고 자산을 털질 못해갖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뭐 기업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분식을 해놨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그 14종, 지금 이제 15종 플러스 15, 16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은 15에서 16종 그 서류와 이 신청서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어도 완벽하게 일치시켜야죠.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런 오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허위 부실 신청 케이스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